죄송합니다. 그동안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굴삭기 기능사 합격 비법은 따로 없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사 복귀를 기다리는 굴삭기 운전하는 임업 후계자 정초호입니다. 굴삭기 기능사 관련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굴삭기 합격부터 구입, 작업, 그리고 진입 영상들을 일사천리로 찍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굴삭기 시험 합격 관련해서 그리고 굴삭기 구입 관련해서 굴삭기 진입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십니다. 오늘 영상은 다 제외하고 굴삭기 합격, 기능사 합격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잘못 알려드렸거든요. 시간이 되면 진입 방법도 말하겠지만 일단은 굴삭기 필기, 실기 합격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필기는 한 번에 붙었지만 실기는 몇 번 떨어졌습니다. 아마 3번 떨어지고 4번째 합격했지 않았을까 싶은 기억. 작년 건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일단 실기는 자신 있는데 필기는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실기만 7번 떨어진 분도 계시고, 그리고 몇 번째 시험에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도 연락이 옵니다. 제 유튜브가 영상을 잘 만든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주셔서 또 상담을 요구하십니다. 자, 먼저 필기부터 정리할게요. 자, 필기는 여기 잠시만요. 여기 제가 페이지를 보내드릴게요. 예,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사지선단행이 나옵니다. 사지선단행이 몇 문제? 6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 60점, 그리고 60문제 중에 37문제가 넘게 맞으면 이제 합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문제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참고로 문제 샘플을 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 댓글로 요청 주시면 제가 그 문제집 샘플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왔던 문제집 샘플. 그걸 이메일로 발송해 드릴게요. 그럼 보시면은 또 참조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뭐가 중요하냐 하면, 필기 시험은 모든 문제가 문제은행 방식이다. 문제은행 방식이란 기존에 있는 문제를, 그렇게 기존에 있는 문제 중에서 똑같은 문제를 뽑아서 그 당해 필기 시험에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문제만 외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끝없이 반복해서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죠. 굴삭기 관련해서 유튜브 보시면 3일 만에 합격했다, 4일 만에 합격했다, 이런 분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부러워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머리가 좋구나, 아니면 원래 이쪽 계통에서 알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사실은 보통 저희와 같은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꼭 합격하는 비법은 이것입니다. 문제은행 문제는 1천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1천 문제 푸는데 1분 잡으면 1000분, 그리고 약 시간으로는 17시간입니다. 한 문제를 3번 이상 보면 65%, 4번 이상 보면 75%, 5번 이상 보면 85% 이상 아는 문제가 나옵니다. 최소 한 문제를 4번 봐야 하니까 17시간 곱하기 4는 66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하루에 7시간 공부하면 10일이면 70시간입니다. 4번 보고도 모르는 문제는 약 25%, 250문제 정도입니다. 250문제는 4시간 정도 투자하면 되고, 그래도 모르면 버리면 됩니다. 우린 60점만 넘으면 되고, 60문제 중에 37문제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70시간 투자는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물리적 시간이자 합격 비법입니다. 문제은행 문제는 답의 순서도 같은 것이 기본입니다. 그 원리가 맞다면 문제와 답만 외워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 합격했죠, 이제 이론은, 더 이상, 그러니까 필기는 이제 더 이상 뭐 강의할 일도 없고 이야기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필기 모두 합격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아, 참, 책 이야기 안 했네요. 책은 뭐 여기서 밝힐 수는 없어서 뭐 기분파, 원큐 패스 뭐 등등 책이 있는데, 일단 2021년도 기출문제가 있다고 하는 책 중에서 총 문제가 600에서 1000문제 사이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또 댓글로 요청 주시면 그 기출문제 보내줄 때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필기가 아니고 실기로 가겠습니다. 실기 합격 비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림 보니까 뭔가 아시겠죠? 실기의 첫 번째는 주행입니다. 주행을 통과해야 다음 굴삭을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이거 보면 이건 지금 이 영상은 처음 보는 분들 보라고 한 게 아니라 한번 떨어진 분들 보라고 한 영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설명하겠습니다. 주행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운전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따로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행이 떨어지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자만하고 연습 안 하는 경우입니다. 합격 비법은 시험 치기 전날 혹은 당일날 1시간은 반드시 주행 연습을 해야 합니다. 1시간이면 최소 12번 이상 주행 연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2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1시간 12분 이상 가능하죠. 그리고 그 중에 9분 이상 통과하면 합격 95% 이상이니까 안심하시고 시험 치세요. 근데 뭐 주행 이거 설명할 거 없죠. 주행 떨어져 버리면 굴삭을 못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거의 90%가 굴삭에서 재시험이 된다는 거죠. 주행을 합격해 줘야 됩니다. 자, 굴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문제 아시겠죠? 결국 굴삭기 기능사 자격증은 굴삭에서 합격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합격한 분들은 즐거운 추억 그림이고 지금도 계속 도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끔찍한 그림이죠. 자, 잘못된 선택을 하면 들어가면서 돈은 돈대로 깨지고 결국 합격도 못하고 중도 포기하거나 계속 불합격받는 슬픔이 반복됩니다. 7번까지 떨어진 분도 연락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자, 기존 영상 설명 다 무시하고 그리고 또 한 번에 합격했다는 후기들, 유튜버들 다 무시하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비범한 우리처럼 평범하게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영상은 횟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 더 빨리 합격하면 더 좋겠죠. 자, 어찌해야 무조건 합격할까요? 자, 지금 점수표 보이시죠? 끔찍합니다. 예, 점수표 이걸 보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합격이 힘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수표에 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몇 점이야? 100점 만점에 60점만 넘으면 되고 주행에서 보통 20점 맞으니까 지금 굴삭에서 4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45점까지만 가면. 근데 45점이 안 나옵니다.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것만 알고 그리고 합격 비법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통 굴착 합격자 점수를 예상하면 여기 보시는 대로 굴착에서 마이너스 5점, 그리고 흥량에서 마이너스 5점, 배터에서 마이너스 5점, 평탄에서 마이너스 5점, 선에 마이너스 4, 수평 마이너스 2, 평탄 상태에서 마이너스 3, 그리고 RPM 마이너스 1. 그렇게 해서 이거 합격을 하면 마이너스 30점이 됩니다. 그리고 주행에서 원래 마이너스 5점 받았으니까 총 마이너스 점수는 35점. 그리고 총 점수는 65점으로 합격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합격 점수대가 60점에서 70점 사이인 것이 대부분인 이유입니다. 자, 이거로 끝나면 쉽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잠깐 보시죠. 제가 이거 잠깐 이거 바꿔서 편해가지고 하나 볼게요. 자, 보세요. 무조건 불합격 때는 무시무시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초과하면 시간 4분 초과하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일 많죠. 시간 초과가. 그리고 경고선 접촉 통과만 해도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팽탄을 안 했다 하면 또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조작 미숙이라고 해서 기계가 덜컹덜컹 많이 하면 이것도 그냥 감독관이 임의로 불합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 위반, 이것도 감독관이 임의로 불합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위험한 녀석가 정말 많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점수가 65점대가 나온다. 그리고 왜 65점대 마이너스 35점이 나오는가?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왜 마이너스 35점이 나오는지. 갑자기 흥분하게 되네.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자, 일단 굴착 점수에서 뭐 안전벨트는 다매니까 통과. 오케이, 통과. 그리고 컨트롤 레버 안 움직이니 그것도 통과. 이것도 사실은 실수해서 마이너스 1점 많이 되는데, 일단 RPM 이거 조절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요거에서 떨어지는 사람 많은데, 일단 주의해서 이것도 통과. 됐다고 치고 통과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 다 지켰다 치고 한데, 왜 굴착 작업에서 5점이 나오느냐? 왜 5점이 나오느냐? 굴착에서 5점, 왜 10점이 안 나오고 5점이 나올까? 굴착을 4번을 해야 됩니다. 근데 4번을 다 잘하기가 정말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건 숙달됐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보통 초보자들이 4번을 다 잘한다? 빵점은 안 줘도 5점을 줍니다. 10점 잘 안 줍니다. 물론 이제 기분이 좋으면 10점 줄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죠. 그리고 버켓 흥량. 계속 흥량을 처음부터 4번 다 가득 채우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초보자는. 그래서 이것도 빵점은 안 주지만 5점을 줘버립니다. 설득력이 있죠. 자, 그리고 보시죠. 그리고 또 내가 뭐 하나, 그리고 배토에서 5점 줬는데, 배토가, 이것도 10점인데, 배토가 쉬울 것처럼 보이죠. 초보자는 절대, 배토도 버켓을 안쪽에 싹 넣어서 거기서 싹 풀어야 됩니다. 위에서 던지면 다 불합격입니다. 보통 근데 초보자들은 급하니까 조금 위에서 확 열어버립니다. 덜컹하고. 배토 덜컹 열면 안 됩니다. 이것도 10점 받기는 힘듭니다. 이것도 5점. 그래서 배토 5점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팽탄을, 자, 초보자들, 한번 시험 떨어져 본 사람 아시죠? 팽탄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5점 마이너스 5점 받습니다. 팽탄도. 팽탄 어디 있어요? 팽탄 10점이 되는데 팽탄에서 5점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메인점에서 하나 또 20점 나갔죠. 그리고 선회를 왜 마이너스 4점 해놨냐 하면, 선회가 한 번이면은 내가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선회가, 자, 배토 후 선회, 그리고 수평유지 선회, 그리고 굴삭 후 선회, 선회가 무려 몇 분입니까? 4분이 8분의 선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거는 수평유지니까. 선회가 있으니까, 선회가 다 잘할 가능성은 힘듭니다. 그 많은 중에서. 그래서 중간 점수를 보통 받습니다. 그래서 4점. 그리고 수평유지,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거는 거의 어렵기 때문에 2점을 줬습니다. 아무리 고수라도, 이게 수평을 정확하게 착 유지해서 옆으로 이동하는 걸 밑에 눈으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도 수평, 이것도 2점을 줬습니다. 제가 선회식 수평 유지,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리고 팽탄 상태 당연히 좋지 않으니까, 좋을 리가 없으니까 중간 점수, 다 중간 점수를 줬습니다. 팽탄 상태도 여기 3점이죠. 3점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RPM 하나 이제 손 안 댔다 치고 1점을 줘서 30점, 그리고 주행에서 마이너스. 주행은 25점, 21점, 20점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하면. 근데 20점 밑으로 나오면 그것도 사건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0점 마이너스 주행 5점에서 얼마에? 65점에 우리는 합격한다. 자, 65점에 합격을 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어렵게 합격을 합니다. 하나만 실수를 하면 여기서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전체 15개 중에서 5점짜리 하나만, 아니면 3점짜리 2개만 실수하면 이거는 이제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무조건 불합격 처리가 저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거는 원래 바로 합격하는 게 비정상적입니다. 당연히 떨어져야 정상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격을 해야 될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왜 사람들은 합격을 할까? 합격한 사람들은 아주 이유가 간단합니다. 많이 떨어져 보고 실제로 아마 상당히 많이 타봤을 겁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저는 이제
이 시행착오를 좀 줄여볼까 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 만든 겁니다. 시행착오 줄여야 됩니다. 이제 스트레스 좀 덜 받아야 됩니다. 자, 합격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합격을 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10점짜리 점수, 기존에 10점짜리가 점수가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10점을 2개만 맞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5점을 유지하고, 자, 10점짜리 2개만 맞을 정도 실력이 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나머지는 빵점 없습니다. 5점짜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10점짜리 2개가 나오게 될 것이냐? 가보시죠. 돈이냐 시간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자, 보통 학원들의 프로그램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8시간입니다. 1시간에 10분씩 휴식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평균 6분에서 8분 연습합니다. 주행시간이 굴착 6시간 하거나 주행 2시간 하거나 아니면 주행 3시간 하거나 굴착 5시간 하겠죠. 합격할 수 있을까요? 굴착 연습을 1시간에 7번 한다면 총 42분입니다. 이건 합격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죠. 제가 합격하고 지금까지 굴삭기 운전을 해본 경험으로는 8시간 만에 합격을 한 사람들은 원래 기술이 좋거나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주 어렵습니다. 레버감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초보자의 최소한 합격을 위한 시간은 굴착 연습 11시간, 주행 연습 3시간, 총 14시간 이상의 연습을 해야 합격률 80%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100번 이상 굴착 연습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확실하게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보다 빨리 합격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합격할 수 있는 정답은 간단하게 갈게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나 시간밖에 없다, 돈 없다. 자, 하드넷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시간의 문제지 뭐 1-2달 동안 해야 되니까요. 일단 모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면서 해도 20시간 이상 타보니까요. 물론 이분들도 집중해서 못하는 단점 때문에 몇 번씩 떨어지는 경험이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합격은 합니다. 거의 무료로 굴착기를 배울 수 있는 하드넷 등록 궁금하신 분 댓글 남겨주세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지인이 공유 굴삭기를 가지고 있다? 너무 좋겠죠. 자, 가서 3일 동안 총 20시간 정도를 굴삭기를 타봅니다. 물론 당연히 퍼기와 기본 동작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시험에 관계되는 동작으로 해서 20시간 타보면 됩니다. 뭐 참고로 공유 하루 일대가 60만 원입니다. 이거 바쁜 데 가면 큰일 나겠죠. 60만 원이면 3, 6, 18, 180만 원어치 타는 거니까 기름도 많이 들고 아주 친한 지인이어야 되겠죠. 여튼 이분들은 굉장히 행운입니다. 자, 타보고 나서 학원에 가서 주행 2시간, 굴삭 2시간 연습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하죠. 총 24시간을 타본 거니까 당연히 합격할 수 있죠. 자, 좋은 방법입니다. 3번, 대부분이 이제 이 경우에 속하겠죠. 1, 2번 경우는 뭐 시간이 많거나 아니면 지인이 굴삭기 있거나 이거 쉽지 않으니까, 자, 합격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한다.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보면 합격 조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네네. 이런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됩니다. 전화해보면은, 과연 이게 합격을 보장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한다고 생각되면 등록하면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합격 보장 프로그램에 간 사람들은 실제로 8시간 만에 10시간 이내에 합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떨어져도 공짜로 배울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없어서 그런가요? 여튼 여유 때문인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차피 학원에서는 또 빨리 합격시켜야 다른 수강생들을 받을 수 있어서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굴착기 합격했습니다.
합격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합격은 요령과 기술보다는 물리적 연습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시험을 친다면 몇 번을 선택할까요? 궁금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합격하고 굴삭기 구입하고 멋진 기능사 되길 기다리겠습니다. 내 산에 내 굴삭기로 내 맘대로 운전하는 날이 왔네요. 저는. 자, 시간 관계상 굴삭기 진입 방법에 대한 영상은 다음에 준비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여행사 복귀를 기다리는 굴삭기 운전하는 이모 후계자 정초보였습니다.